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액세스 2007 제15강 폼 편집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만들어진 폼을 디자인 보기 화면이나 또는 레이아웃 보기 화면 내에서 서식과 관련된 수정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폼을 만들어 보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폼 만들기 기능들, 실습 문제까지 쭉 풀어봤었는데요. 자, 그때 저장되어 있었던 폼 중에 하나인 주문 내역 폼입니다. 자, 혹시라도 저장이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으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예제 파일 중에서 폼 수정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주시면 자, 폼 개체 항목 중 주문 내역 폼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워보고자 하냐면 자, 이렇게 만들어진 폼을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대로 서식을 변경해 주거나 또는 디자인을 수정해 주는 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현재 열려져 있는 폼의 보기 상태는 폼 보기 상태입니다. 실제로 폼이 실행된 상태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도 폼은 레이아웃 보기나 디자인 보기 등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레이아웃 보기나 디자인 보기 화면을 통해서 폼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폼을 레이아웃 보기 형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사실 폼 보기 화면과 동일한 형식으로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폼 보기 상태와 똑같이 실제 필드의 데이터 내용들이 화면상에 보여지지만 자, 이 폼과 관련된 서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레이아웃 보기가 아닌 디자인 보기를 변경하게 되면 자, 말 그대로 실제 디자인 보기 화면 내에서 오로지 이 폼에 대한 디자인 내용들만 컨트롤 개체들만 보여지는 상태에서 수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제 데이터 내용을 보면서 수정을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레이아웃 보기가 조금 더 여러분들 변경하기가 쉬울 수는 있는데 이 레이아웃 보기 내에서는 디자인 보기 내에서보다 제약되는 서식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 보기에서 다 변경할 수 없는 작업은 마지막에 디자인 보기 화면에서 최종적으로 변경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보기 형식을 지금 현재 레이아웃 보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 보시면 폼 레이아웃 도구라고 하는 그 메뉴, 서식 메뉴 탭이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서식 탭에서는 이 레이아웃 내에 있는 각 개체들의 글꼴 서식과 관련된 부분 변경할 수 있고요. 또 채우기 색이라든지 또는 이 레이아웃 개체들 자체 내에 눈금선 서식 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컨트롤 개체들을 추가할 수가 있겠고 자동 서식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정렬 탭 눌러보게 되면 이 레이아웃들을 하나하나 이동하거나 수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컨트롤 레이아웃 그룹, 컨트롤 맞춤 그룹, 위치 그룹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레이아웃 보기 했을 때의 이 메뉴, 리본 메뉴 그룹과 또 디자인 보기를 했을 때 리본 메뉴 그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보기 메뉴를 이번에는 디자인 보기로 바꿔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 탭이 나오고 있네요. 자, 훨씬 더 많은 컨트롤 개체들을 삽입할 수 있도록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더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단, 지금 이 디자인 도구에서는 현재 글꼴이 바로 활성화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개체들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자, 이 나타나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자, 정렬 탭에서도 역시 아까 우리 레이아웃 구성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컨트롤 레이아웃이나 또는 크기나 위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눈에 보기에도 레이아웃 보기를 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형태, 레이아웃 형태의 구조들에다가 서식을 지정하는 것 이외에도 이 실제 필드 값의 항목, 그 값들, 필드 값에 따라서 조건을 주어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만 따로 서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조건부 서식의 경우에는 레이아웃 보기나 디자인 보기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는데요. 자, 글꼴 그룹 보시게 되면 조건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항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맞으면 글꼴이나 배경색과 같은 서식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조건은 최대 3개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 3가지 조건에 맞는 각 항목들 서식들을 개별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실제로 폼을 수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직접 실습 과제 풀이를 통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과제 문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자, 실습과제 해결을 위해서 폼 수정하기 1-1번 예제 파일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주로 레이아웃 보기 형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변경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냐면, 일단 예제 파일을 열어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사원 기록이라고 하는 폼이 일단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식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폼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원 기록 폼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원 기록 폼을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은 위치와 서식의 형태들로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보기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지금 2개의 레이아웃 구조로 객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레이아웃들을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 배치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각 컨트롤 레이블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컨트롤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위치나 색상, 서식 등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레이아웃 배경색을 변경하는 것까지 적용을 해주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폼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림을 잘 보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폼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폼 수정하기 1-1번 예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사원 기록 폼이 있어요. 사원 기록 폼. 자, 왼쪽에 폼 개체 중에서 사원 기록 폼을 실행해 보면 일단 서식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폼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폼을 완성되어 있는 이 폼의 형태처럼 구성을 다시 변경해 주시고 서식을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폼을 열어놓고요. 자, 셔터 표시줄을 일단 잠시 닫아서 작업 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부분부터 바꿔줘야 되냐면, 일단 폼을 수정할 수 있도록 보기 형식부터 바꾸셔야 될 거예요. 자, 홈 탭의 보기 형식을 레이아웃 보기로 바꾸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2 덩어리에 자, 레이아웃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앞쪽에 자, 4방향 화살표를 가지는 부분이 자, 하나의 레이아웃 구성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2개의 레이아웃 구조들을 따로따로 배치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일단 왼쪽에 있는 레이아웃 부분을 먼저 수정을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사원 번호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항목이 있고 컨트롤이라고 앞으로 불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실제 필드 값이 나오고 있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구분을 지을 거예요. 자, 왼쪽에 사원 번호는 우리가 직접 사원 번호라고 입력을 하거나 또는 필드 이름을 따라서 자동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자,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실제 필드 값이 나오고 있는 이 상자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이아웃 구성에 갖춰져 있는 이 텍스트 상자는 자, 가로 너비나 높이, 레이블도 마찬가지예요. 너비나 높이를 변경할 수 있는데 자, 한 레이아웃 내에 존재하는 너비는 개체들의 너비는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어요. 각각을 모두 다 한꺼번에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좌우 화살표 모양이 나왔을 때 아주 손쉽게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좌우로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높이의 경우에는요. 자, 높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모두 다 함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선택하는 방법은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는 자, 레이아웃 구성을 알려주는 이 화살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화살표 모양이 위아래로 변경이 되면 자, 크기를 이렇게 적당히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보기 좋게 변경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 레이아웃 덩어리는 아래쪽으로 잠시 이동을 시켜 놓을게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이동을 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에 위에 나와 있는 이 레이아웃에 대해서도 컨트롤들을 수정을 좀 해줄게요. 자, 우선 오른쪽에 있는 이 크기를 줄여주도록 하죠. 자, 이동을 약간 시키면 조금 더 작업이 편리할 것 같아요. 자, 가로 너비를 적당히 줄여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는 전체가 줄여지면 안 되겠죠. 자,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당히 크기를 줄여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레이블도 마찬가지죠. 레이블에 대한 너비는 자, 오른쪽 방향으로 조금 적당히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높이가 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보기 좋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자,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한 행을 선택하고 크기를 줄여주고요. 자, 다른 값들과 좀 비슷한 크기 정도로 줄여주시고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레이아웃 내에서는 순서를 또 바꿀 수 있거든요. 필드의 순서를. 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레이블과 전화번호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같이 선택을 해서요. 자, 쉬프트 키 눌러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안쪽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지금처럼 네 방향 화살표 모양의 검정색 화살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위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자, 거주지의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필드의 순서가 직위, 급여, 생일, 거주지, 전화번호의 순으로 바뀌는 것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먼저 해 두었고요. 자, 이제 어떻게 또 변경을 해줄 거냐면 지금 이제 완성된 그림을 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래쪽에 잠시 밀어 두었던 첫 번째 레이아웃 덩어리 부분을 자, 이 개체들을 자, 위쪽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에는 자, 폼 레이아웃 도구의 정렬 탭을 이용해 주셔서 컨트롤 레이아웃 그룹에 있는 가로형이나 세로형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부분이거든요. 자, 가로형이라고 선택을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레이블은 위쪽으로, 즉 이 폼의 머리글 영역 부분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아래쪽 컨트롤, 텍스트 상자 컨트롤들은 본문 영역의 가로 방향으로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현재 이 레이아웃을 전체를 선택을 해서요. 자, 왼쪽으로 쭉 이동시켜 주도록 할게요. 가장 왼쪽 끝까지 이동을 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아래쪽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대해서만 자, 쉬프트 키를 눌러서 함께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만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자,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형으로 배치가 되되 이렇게 머리글 영역과 본문 영역에 경계를 두고 자, 마주보고 있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레이아웃 구조에 있는 개체들은 자,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 올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완성된 그림처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이제 레이아웃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따로따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해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제하고자 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하시고 자, 컨트롤 레이아웃 그룹의 해제 단추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각각의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 컨트롤들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서 개별적인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직위와 사원을 같이 쉬프트 키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이동을 시켜줄게요. 자, 왼쪽으로 이동. 자, 그리고 급여 레이블과 급여 텍스트 상자를 자, 요 두 개만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일은 왼쪽으로 이동, 거주지는 오른쪽으로 이동, 전화번호는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자, 적당한 위치를 보시면서 간격을 보시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직위와 생일과 전화번호 레이블만을 선택해서 자, 정렬 메뉴 탭에 컨트롤 맞춤 그룹을 통해서
왼쪽 맞춤 해주면 이렇게 레이블이 똑바로 정렬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들끼리 또 한 번에 선택을 해서 컨트롤 맞춤을 왼쪽이나 또는 오른쪽으로 가능하겠죠. 자, 정렬을 시켜주셔서 일렬로 잘 예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급여와 거주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렬 방식을 맞춰주셔서 컨트롤 맞춤으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위와 직위 컨트롤, 급여 레이블과 급여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이렇게 또 한꺼번에 한 행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이 부분도 위쪽이나 아래쪽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방향을 기준으로 위나 아래쪽으로 정렬 방식을 맞춰주셔서 조금 더 예쁘게 레이아웃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럴싸하게 위치 구성이 좀 맞아진 상태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서식, 글꼴이라든지 색상과 관련된 서식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사원번호 레이블, 성명, 성별, 부서 레이블만을 선택하고 또 직위와 생일, 전화번호, 급여, 거주지와 관련된 레이블들만을 쉬프트 키를 통해서 함께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식 탭에 있는 글꼴 그룹을 통해서 글꼴을 변경해 줄게요. 자, 글꼴은 굴림체로, 그리고 크기는 11포인트, 12포인트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진하게 속성, 글자의 색상은 검정색, 자동으로 하셔도 좋고요. 또는 표준색에 있는 검정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글자의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면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글자의 크기를 변경해 주시면 돼요. 11포인트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자, 변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색상을 채우거나 테두리 색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위쪽에 레이아웃이 해제되지 않은 하나의 그룹 레이아웃을 다 같이 선택을 해서 전체 선택을 해서 서식 메뉴 탭에 있는 눈금선 그룹을 통해서 눈금선을 지정해 줄게요. 일단 선의 두께는 세 번째 두께 2포인트 두께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선으로, 그리고 색상은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눈금선이 전체가 다 그려지길 원한 것은 아니고 눈금선의 방향이 일단 없음으로 한번 해제를 했다가 위 아래쪽만 될 수 있도록 가로 방향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로. 자, 그럼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레이아웃 그룹의 위쪽과 아래쪽 가로 방향으로만 테두리 선이 그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폰 보기 상태로 눌러서 한번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레이아웃 보기로 변경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위쪽에 사원번호, 성명, 성별, 부서와 관련된 이 레이블에 대해서만 배경색을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자, 배경색 변경하시려면 홈 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 탭 내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배경색을 지정하실 수 있어요. 자, 배경색은 표준색 그룹의 가장 위쪽에 있는 녹색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연두색 계열의 녹색이 지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본문 영역에 있는 레이블들도 모두 다 함께 선택을 해주셔서 역시 배경색을 이번에는 연한색 계열의 녹색, 녹색 3번이라고 나오는 색상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요. 자, 아래쪽 본문 영역에 있는 이 전체 레이아웃의 부분을 색상을 바꿔줄 거예요. 자, 선택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 다른 레이블이나 다른 레이아웃이 선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 본문 영역에 있는 레이아웃 틀을 선택한 상태에서 색상을 노란색으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본문 영역의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채워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를 폰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원 기록 폼이 아주 좀 화려하게 꾸며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완성이 다 된 거예요. 자, 완성된 폼을 저장하기 단추를 눌러서 사원 기록 폼이라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두 번째 실습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폼 수정하기 1-2번 예제 파일을 이용해서 지금 그림과 같은 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폼을 완성하기 위한 개요는 일단 앞에서처럼 각각의 컨트롤, 레이블이나 또 텍스트 상자 컨트롤과 같은 것들을 재배치를 해주는 과정이 일단 들어갔고요. 그리고 로고 그림을 삽입하고 또 머리글 영역에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한번 삽입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폼 서식을 자동 서식을 통해서 모듈이라고 하는 자동 서식을 지정해 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폼 수정하기의 문제는 방금 전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레이아웃 보기를 통해서 수정해 준 것이 아니라 디자인 보기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 보기 화면을 통해서 폼을 수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예제 파일 열어보시게 되면 지금 폼 개체에 거래처 폼 디자인이라고 하는 폼이 작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폼을 서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형태를 변경해 줄 거예요. 자, 그럼 현재 폼이 폼 보기 상태로 열려져 있는데, 자, 이것을 디자인 보기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셔터는 잠시 닫아두도록 하죠. 자, 디자인 보기로 열었을 때 이 화면상에 격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좀 지저분해 보이고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눈금 항목에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셔서 해제하시면 눈금 격자 없이 본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완성된 그림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각 개체들을 이동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Shift 키를 통해서 각각의 개체들을 아주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자, 이동하게 되면 본문 영역이 자동으로 좀 넓어지는 부분 볼 수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폼의 본문 영역을 볼 수 있도록 자, 본문 영역의 가장 오른쪽 끝 경계선 부분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처 명을 자, 오른쪽에 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담당자를 또 Shift 키 눌러서 함께 선택하고 역시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른쪽에다가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맞춤 정렬을 통해서 각 컨트롤 개체들을 예쁘게 나란히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 사원 번호, 거래처 명 하나의 행을 선택한 뒤에 정렬 메뉴 탭을 이용해서 컨트롤 맞춤 그룹에 자, 위쪽이나 또는 아래쪽 맞춤을 통해서 정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정렬을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레이블들 이렇게 열방향으로 선택해서 왼쪽으로 맞춤, 자, 컨트롤 텍스트 상자 컨트롤들도 마찬가지로 맞춤 정렬, 자, 다 이렇게 선택을 각각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가 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디자인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개체들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위쪽으로 또 드래그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조금 더 세부적인 이동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통해서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움직여주시면 아주 세밀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간격을 적당히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가 어느 정도 지정이 되었으면 자, 거래처 주소 텍스트 컨트롤을 선택을 해서 자, 오른쪽으로 길게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내용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 주소의 내용이 다 보여질 수 있도록 상자의 크기를 길게 늘려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현재는 디자인 보기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만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완성된 그림을 보면 그 제목 부분, 즉 머리글 영역이 활성화가 되어서 머리글에 폼의 제목을 입력할 수 있고 또 로고나 날짜 등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목을 추가를 해줄 겁니다. 자, 제목을 추가하려면 디자인 탭을 눌러주시고요. 자, 아래쪽 컨트롤 그룹 내에서 제목이라고 하는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폼 머리끌 구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제목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제목 객체를 적당한 위치로 가운데쯤으로 드래그해서 놓아주시고요. 안쪽에 커서를 두고 텍스트를 우리 회사 거래처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된 텍스트는 객체 틀을 선택해서 자, 글꼴 그룹 내에 있는 맞춤 아이콘을 이용해서 가운데 맞춤을 또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정도에 배치를 해 두었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다가 회사의 로고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자, 로고라고 하는 부분 메뉴를 이용해 볼게요. 자, 디자인 탭의 컨트롤 그룹에서 로고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찾는 위치를 여러분들 예제 파일 폴더로 선택해 주시고, 자, 그 예제 파일 폴더 내에 있는 로고라고 하는 그림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머리끌 영역에 그림이 삽입이 되겠죠. 자, 크기를 적당히 드래그해서 키워주시거나 줄여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위치를 원하는 위치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이제 놓아주시면서 중간중간 폼 보기를 실행하시면 실제 완성된 상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수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폼 보기 상태 화면과 디자인 보기 상태 화면 위치가 약간은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폼 보기와 디자인 보기를 번갈아 가면서 잘 놓아주시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고와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 제목까지 모두 다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자, 이 폼 머리글의 오른쪽 영역에다가 현재 이 폼을 작성한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와 같은 객체를 삽입해 주기 위해서는 디자인 탭에 있는 컨트롤 그룹에서 자, 날짜 시간 삽입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될 거예요. 물론 그 밖에도 자,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삽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폼의 경우에는 굳이 페이지 번호를 넣는 것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보고서 작업을 할 때에도 역시 같은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컨트롤 그룹 내에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컨트롤 도구에서 날짜 및 시간 클릭해 주시고요. 자, 표현하고자 하는 날짜나 시간의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을 거고요. 날짜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형식을 이용해서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사용된 자, 컨트롤 상자가 텍스트 상자가 삽입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크기를 이동이 아니라 좌우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적당한 크기로 변경을 해주죠. 자, 폼 보기 상태로 전환하게 되면 날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보여주도록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결과상에서는 실제 날짜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본보기 상태에서 위치가 어색하지 않도록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자, 디자인 그 위치 항목 부분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객체나 배경에다가 우리가 색상을 넣었지만 이번에는 자동 서식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동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디자인 보기로 작업을 했잖아요. 자, 디자인 보기 작업창 내에서도 자동 서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자, 조금 더 이 지금 현재 자동 서식을 적용했을 때의 모양에서는 이런 이제 물결이라든지 이런 모양들이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자, 보기 형식을 레이아웃 보기로 마지막에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식 메뉴 탭에 있는 자동 서식을 모듈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자, 멋진 배경과 나머지 레이블들에도 텍스트 형식들, 또 제목 부분에도 텍스트 형식들이 서식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폼 보기 상태를 보더라도 아주 멋진 형태의 폼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폼을 수정하는 과정, 서식과 관련된 부분들 실습 과제를 통해서 모두 다 해결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폼과 관련된 부분 학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